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바로 인공지능과 수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AI의 놀라운 능력 뒤에 사실은 수학이 있다는 거, 그 관계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AI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배우는지, 그 핵심의 수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좀 제대로 이해해 보는 거죠. 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AI는 그냥 뭐랄까 똑똑한 프로그램 덩어리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수학적인 원리, 또 구조 위에 지어진 집 같은 겁니다. 아, 집이요? 그렇죠. 스탠퍼드 AI 연구소의 앤드류 교수님 말씀이 딱인데요. 수학 없이는 AI는 그냥 규칙 모음일 뿐이고 진짜 학습이나 적응은 불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 AI의 언어고 또 심장이라는 거죠. 비유가 참 와닿더라고요. 그 언어라는 비유가 재밌네요. 그럼 AI는 결국 이미지나 글자 같은 정보를 다 숫자로 바꿔서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숫자로 봐요. 세상을 그냥 거대한 숫자판으로 보는 느낌인데요.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학들이 쓰이는 건가요? 가장 핵심적인 기둥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형대 수학입니다. 선형 대수학이요? 네, 데이터가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걸 벡터나 행렬, 이런 수학적인 형태로 딱 표현하고 다루는 기본 틀을 제공하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 신경망에서 가장 기본 연산인 y는 wx 플러스 b 같은 거예요. 입력값 x에 가중치 w를 곱하고 편향 b를 더하는 건데 이게 그냥 행렬 연산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고차원 데이터를 아주 효율적으로 다루는 AI의 기본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수학 언어로 표현한 틀이 선형 대수학이다. 그럼 AI가 학습하고 점점 똑똑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수학이 필요할까요? 자료 보니까 미적분학 역할이 꽤 강조되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미적분학이 AI 모델이 성능을 개선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성능 개선이요? 네, 대표적인 게 경사하강법인데요. 모델이 예측을 잘못했을 때 그 오류를 줄여나가는 과정이에요. 비유하자면 안개 낀 선에서 가장 낮은 지점을 찾아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네. 그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제일 빨리 내려가지?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미분값, 즉 기울기입니다. 아, 기울기? 네, 이 계산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최적의 모델값,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AI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거네요. 그렇죠. 나침반 비유 좋네요. 단순히 계산 도구가 아니라 학습의 핵심 원리라는 게 참 인상 깊습니다. 그럼 이런 수학 원리들이 실제 AI 응용 분야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에 나온 재미있는 사례 좀 볼까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 그러니까 컴퓨터가 우리 말을 이해하는 기술 있잖아요. 네, NLP요? 네, 거기서는 단어의 뜻을 벡터라는 걸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왕 벡터에서 남자 벡터를 빼고 여자 벡터를 더하면 그 결과가 여왕 벡터랑 아주 가까워져요. 와, 신기하네요. 이게 바로 선형대 수학의 벡터 공간 개념을 쓰는 거고요. 또 문장의 맥락을 파악하는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복잡한 행렬 연산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컴퓨터 비전 쪽도 흥미롭던데요. 그 합성곱 신경망, CNN이라고 부르는 거요. 이미지를 인식하는 핵심 원리가 합성곱 연산이라고 하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수학 작업인가요? 아, 합성곱. 그건 이미지가 있으면 그 위를 작은 돋보기 같은 필터로 이렇게 쭉 훑어가는 거예요. 훑어가면서요? 네.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패턴, 예를 들면 뭐 선이라든지 모서리 같은 특징들을 찾아내는 수학적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패턴 찾기. 그렇죠. 이런 필터를 여러 층 쌓으면서 처음에는 단순한 선이나 점 같은 걸 찾다가 나중에는 눈, 코, 입 같은 복잡한 형태까지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다 수학 계산으로 이루어집니다. 픽셀 덩어리가 의미 있는 정보로 바뀌는 마법 뒤에는 결국 이런 수학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AI 쓰는 사례도 인상 깊었어요. 그 서울 디지털 중학교 사례처럼 학생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해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니까 성취도도 오르고 참여도도 높아졌다는 거, 이거 정말 주목할 만한 결과 같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도 아이템 응답 이론이라든지 뭐 클러스터링 같은 통계적, 수학적 방법들이 쓰여서
학생 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통계나 수학 방법론이 개인화를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제조업의 품질 관리, 금융시장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또 자율주행차의 경로 계획까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수학 기반 AI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네. 물론 그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블랙박스 문제 같은 도전 과제도 아직 남아있죠. 아, 설명 가능성 문제요?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는 설명 가능한 AI, XAI 연구도 활발한데 이건 역시 AI 내부의 수학적 작동 원리를 더 깊이 파고들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 결국 AI의 발전이 새로운 수학 문제를 던져주고 또 수학의 발전이 다시 AI 혁신을 이끄는 뭐랄까 서로 밀고 당기는 관계 같아요. 정확합니다. 상호 진화적인 관계죠.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AI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말 수학이라는 안경을 꼭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인공지능과 수학, 이 두 가지가 미래 기술을 여는 정말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의 시너지를 이해하는 게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전문 분야나 관심사에 있는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한번 모델링해보고 거기에 AI를 적용한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 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수학이라는 렌즈로 AI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